당신은 오늘 누군가의 흉을 보셨습니까? 아침에 이웃집 며느리 이야기를 했거나, 점심에 직장 동료 험담을 했거나, 저녁에 친구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저녁부터 당신의 입이 조심스러워질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무섭다고.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은 버튼 하나가 이 채널에 큰 힘이 되고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업이 언젠가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2018년 가을, 대구의 한 재래시장. 명숙 씨는 이곳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정보통으로 통했습니다. 시장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동네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문을 가장 먼저 알고 가장 재미있게 전달하는 사람이었죠. 아이고 사모님, 있잖아요. 저 앞에 생선 가게 하는 집 알죠? 그 집 며느리가 말이에요. 명숙 씨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남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가 사업에 실패했다는 이야기, 누구네 딸이 이혼했다는 소문, 누구네 아들이 사고를 쳤다는 험담. 그녀의 가게는 항상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반찬 맛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 사장님이 말이죠. 밤마다 술 먹고 들어와서는 손님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명숙 씨도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라고요. 게다가 재미있게 이야기해주면 손님들이 좋아하고 장사도 잘 되니 일석이조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명숙 씨의 얼굴은 늘 어두웠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부터 사업이 잘 안 돼 술만 마셨고, 대학생인 아들은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딸은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하고 친정에 얹혀 살고 있었죠. 저녁마다 명숙 씨는 불단 앞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처님, 저희 집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명숙 씨는 매일 절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108배를 하고 불공을 드리고 천도제도 지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운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꼬여만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법회를 마치고 나오는 명숙 씨를 주지스님께서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보살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명숙 씨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께서는 명숙 씨를 요사채로 데려가 차 한 잔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그동안 절에 많이 다니셨지요. 108배도 열심히 하시고 불공도 정성껏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스님께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명숙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보살님께서 시장에서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숙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스님, 저는 그냥이 아닙니다, 보살님. 스님의 목소리는 더욱 엄숙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은 몸으로 짓는 업보다 무겁고 마음으로 짓는 업보다 빠르게 돌아온다고 말입니다.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남의 흉을 보는 것은 그 사람에게 칼을 꽂는 것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칼이지만 그 상처는 깊고 오래갑니다. 그리고 그 칼은 반드시 언젠가는 보살님께로 돌아옵니다. 아니, 이미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보살님 집안의 불행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보살님의 그 입에서 온 것입니다. 명숙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수많은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님께서는 명숙 씨에게 차를 한 잔 더 따라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십선업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4가지 악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망어, 즉 거짓말, 기어, 즉 꾸민 말, 악구, 즉 욕설, 그리고 양설, 즉 이간질하는 말입니다. 이 중에서도 양설, 남의 흉을 보고 이간질하는 말이 가장 무거운 업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살님? 하나의 돌멩이를 물에 던지면 파문이 퍼져나갑니다. 남의 흉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험담은 10사람, 100사람에게 퍼져나가고 그 소문은 당사자에게 돌아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명숙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보살님께서 생선가게 며느리 흉을 보셨을 때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매일 울고 있었습니다. 보살님께서 옷가게 사장님 험담을 하셨을 때 그 사장님은 병원비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보살님께서 이혼한 여자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셨을 때 그 여자는 아이를 혼자 키우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습니다. 보살님은 그 사람들의 고통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만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제 보살님 자신이 그 고통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명숙 씨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절마당에 혼자 남겨진 명숙 씨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몇 년간 자신이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생선가게 며느리를 보면서 쯧쯧, 저러니까 시어머니가 싫어하지라고 했던 말. 옷가게 사장님을 보면서 돈도 없으면서 사업은 왜 해라고 비웃었던 말. 이혼한 여자를 보면서 애 하나 키우면서 무슨 배짱으로 이혼을 해라고 수군거렸던 말. 내가 정말 그랬구나. 명숙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무엇보다 미안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명숙 씨는 불단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절할 때마다 자신이 흉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8배, 216배, 324배. 밤새도록 절을 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명숙 씨는 절을 멈췄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명숙 씨는 달라졌습니다. 시장에 나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누군가가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어제 들었어요? 저 앞에 떡집 하는 집 아들이 말이에요. 예전에 명숙 씨였다면 당장 귀를 쫑긋 세우고 뭔데요? 뭔데요? 하며 끼어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도 있나요? 그나저나 오늘 무 정말 싱싱해요. 한번 맛보세요. 명숙 씨는 조용히 말을 돌렸습니다. 손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안 궁금해요? 별로요. 남의 일은 남의 일이잖아요. 그것보다 이 무나물 한번 맛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손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손님들은 점점 명숙 씨의 가게를 덜 찾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줄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 한 명 안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쓸쓸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지은 업의 대가구나. 받아들이자. 명숙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절에 갔습니다. 기도를 하고 108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로 돌아와 더욱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양념을 하나하나 직접 만들고 재료를 엄선했습니다. 무엇보다 입을 조심했습니다. 누군가 험담을 시작하면 명숙 씨는 부드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분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대신 이 김치 좀 맛보세요. 새로 담갔는데 정말 맛있어요. 2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명숙 씨의 가게에 손님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유였습니다. 명숙 씨의 반찬이 정말 맛있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숙 씨의 얼굴에서 평화로운 미소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정말 좋으세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손님이 물었습니다. 명숙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요? 있죠. 제가 입을 닫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손님들은 명숙 씨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명숙 씨가 바뀌자 남편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줄이기 시작했고 작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벽 경비 일이었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들도 변했습니다. 방에서 나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이혼한 딸도 달라졌습니다.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고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방에서 따로 먹었는데 이제는 함께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반찬 정말 맛있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명숙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엄마가 정성껏 만든 거야. 남편이 명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변하니까 우리 가족도 다 변하는 것 같소. 명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습니다. 명숙 씨는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스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말씀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보살님. 보살님께서 스스로 깨달으시고 실천하신 겁니다. 명숙 씨는 스님께 그동안의 변화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가게가 더 잘 되고 있고, 남편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아들이 졸업을 앞두고 있고, 딸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그런데 스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어요. 무엇이 신기합니까? 명숙 씨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흉봤던 사람들이 요즘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해요. 그것도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사과를 한 것도 아닌데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보살님. 보살님께서 남의 흉을 그만 보는 순간 그 사람들을 향했던 나쁜 기운도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이 달라졌구나 하고요. 더 신기한 건요, 스님. 생선가게 며느리가 저한테 김치를 담가서 갖다 주셨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냥 사장님, 제가 감사해서요라고만 하더라고요. 스님께서 합장하셨습니다. 보살님, 그것이 바로 선업의 과보입니다. 보살님께서 악업을 끊고 선업을 쌓으니 그것이 이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명숙 씨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선한 말을 하면 선한 과보가 오고, 입으로 악한 말을 하면 악한 과보가 온다. 이것은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메아리가 소리를 따르듯 확실하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그중 얼마나 많은 말이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흉보는 말일까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쟤는 원래 그래. 그 집은 망할 거야. 저 사람 잘 되는 거 못 봤어.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 자신의 업이 됩니다. 보살님, 우리가 남에게 뿌린 씨앗이 우리 밭에서 자라납니다. 독한 씨앗을 뿌리면 독한 열매가 맺히고, 선한 씨앗을 뿌리면 선한 열매가 맺힙니다. 명숙 씨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제 불행이 어디서 왔는지를요. 이제 아셨으니 계속 실천하십시오. 평생토록 입을 조심하고 선한 말만 하십시오. 그러면 보살님의 남은 인생은 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명숙 씨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절에서 법회가 있을 때 명숙 씨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평생 남의 흉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입을 조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여러분께 제가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3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라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남의 흉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내가 지금 남의 흉을 보려고 하는구나.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은 절반 사라집니다. 셋째, 대신 칭찬을 하십시오. 남의 흉을 볼 시간에 남의 장점을 한 가지라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말하십시오. 넷째, 매일 참회하십시오. 오늘 혹시라도 남의 흉을 봤다면 자기 전에 부처님 앞에서 참회하십시오. 사람들은 명숙 씨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명숙 보살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재미로 했던 그 험담들이 결국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남의 흉을 보는 것은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내가 던진 돌은 언젠가 내게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짓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입을 조심하십시오. 남의 험담 대신 칭찬을, 비방 대신 축복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명숙 보살님처럼 바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행동 같지만 이것도 선업입니다.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돕는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그 작은 손가락의 움직임이 언젠가 여러분께 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선한 씨앗을 뿌리는 것은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자는 복을 부른다. 여러분 모두 입을 조심하시고 선한 말만 하시고 항상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